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원 스페셜리스트 오디오 엔지니어 한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노셔야 되는데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조차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뭐 아트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임 미답의 영역이라고 거의 봐야 돼서 앞으로 저보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 주셔야 될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주로 서라운드로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서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드리면서 아트모스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인사이트 많이 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댁에서 그 홈 시어터나 뭐 일반적인 5.1 작업 환경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좀 궁금한데 있으실까요? 없어요? 이게 5.1이 보급이 안 되는 원인입니다.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음원을 모노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 하나로만 혹은 두세 개가 있더라도 얘네 소스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다 똑같은 소스를 같은 다른 스피커로만 그냥 트는 그런 형태였는데 여기서 모노에서 스테레오가 나왔을 때 이 모노에서 스테레오 이행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모노에서 스테레오로 바뀌는 거 1에서 2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에서 6 늘어나는 거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지인데 왜 안 쓰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안 쓰는지 여러분들께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쓸까요? 네. 집이 좁아요. 집이 좁죠? 예, 가장 큰 이유. 집에 좁아놓기도 버거운데 제대로 하려면은 리어 포지션에 스피커를 놔야 된단 말이죠. 리어 혹은 약간 사이드에 가까운 리어에 놔야 되는데 보통은 한국 가옥 구조를 보면은 앞에 TV 있고 뒤에 소파가 벽에 있는 대로 붙잖아요. 외국 애들은 좀 앞으로 당겨놓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싸요.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가니까 저희 이렇게 한 조 구매하는 것만 해도 좀 망설이면서 사실 구매하잖아요. 여러 가지 되게 비교를 해보면서 하는데 이거를 니어필드를 5개를 사고 플러스 서브우퍼를 산다 했을 때는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이게 제일 저는 큰 이유라고 보는데 작업자가 듣는 거랑 청취자가 듣는 거를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스테레오 환경에서도 같진 않죠. 최소한 이 공간감은 저희가 스테레오 환경에서의 공간감 어느 정도 지켜주잖아요. 좌우로 벌린다, 이걸 귀로 향하게 한다 까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또 헤드폰을 써도 이어폰을 써도 어쨌든 내 두 귀로 두 개의 다른 소스를 듣게 한다 까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는 거를 정확히만 작업한다면 청취자들도 거의 비슷한 거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5.1 상황에서는 스피커가 5개 플러스 1개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센터 스피커를 요만큼 했을지 요만큼 했을지 요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듣는 분들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뭐 리어를 여기 놓는지 여기 놓는지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서라운드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도 좀 지배적인 포맷이 된 거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 몇 년 전까지는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폼이었어요. 그래서 뭐 스테레오로 들어도 충분히 좋지만 저는 뭐 스테레오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테레오보다 이제 나는 돈을 더 쓰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홈시어터 같은 부분. 그런 데서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포맷으로서 5.1이 아직까지도 생존은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돌비 디지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기본이 5.1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DVD의 기본 포맷이 됐어요. 공용 포맷인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어떤 포맷이 됐고 그게 저희가 요즘에 영화 볼 때는 뭐 보죠? 보통은?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원래 DVD 대여 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OTT로 영화를 뭔가 스트리밍 할 때도 다 이제 그 규격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라운드라는 것이 아직도 중요하고 뭐
사실 음악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은 이런 OTT나 영화나 영상이랑 접목됐을 때는 거의 무조건 쓰는 포맷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원에서 서라운드를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 같은 작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게 돌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많이 팔고 싶잖아요. 근데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유는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팔리기 때문에 돌비에서는 그 원인을 당연히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내놓은 게 바로 아트모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 사실 아트모스 나왔을 때도 그게 약간 되겠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서라운드 안 되는 거를 목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저도 아트모스를 접하고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음악 듣는 건 스테레오로 들을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테레오도 팔 수 있고 나는 아트모스도 팔 수 있으면은 더 좋다라는 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모스라는 게 앞으로 계속 유통사에서 저는 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멜론이나 애플뮤직에서는 아트모스 마스터 파일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트모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앞으로 좀 한 번 더 다르게 여러분의 음악을 포장해서 2번 팔 수 있다. 그걸 2번 팔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서설이 길었는데 아트모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스테레오에서 저희가 패너가 있잖아요. 패너는 그 원칙적으로 뭘 하는 L일까요?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희가 LR로 보낸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L 쪽에 있는 스피커로 신호를 더 보낼래, R 쪽에 있는 스피커로 신호를 더 보낼래, 이 정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펜을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에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이쪽이 좀 작게 나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이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더 많이 들리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 원리가 서라운드에도 그대로 갑니다. 서라운드에도 센터에서 소리를 더 나게 하려면은 센터 스피커로 소리를 더 보낼래, 요거랑 뭐 소리를 얼마나 보낼래를 결국 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소리가 이 정도에 있어라고 펜을 딱 고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여기서 들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개인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를 이 아트모스에서는 통일을 해줘요. 그런 거를 단순히 스피커에 얼마로 소리를 보낸다 정도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의 위치를, 소리 자체를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로 잡아서 이 소리가 어디 있느냐를 3차원 공간 안에서 x, y, z 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x, y, z 값은 뭐 좌표 몇이야, 요거 몇이야, 이렇게 좌표 값을 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듣더라도 이 돌비 아트모스가 정한 규격 안에서라면은 거의 비슷한 그 사람의 원래 창작자의 의도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가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좀 어렵군요. 하다 보니까 소리의 레벨을 기록하는, 물론 레벨도 기록하지만 레벨 플러스 좌표값도 같이 기억을 한다.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얘 얼마나 보낼 거야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X, Y, Z를 값을 줘서 그거를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라는 걸 통해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브젝트를 뭘 띄워서 객체로 표시가 되죠. 객체를 뭘 띄워서 이렇게 X, Y, Z 값을 구현할 거야. 그러면 렌더러가 그거를 알겠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재생할 때도 역으로 기록된 거를 해석을 해서 스피커에 얼마나 보낼지는 얘가 결정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렌더러가 결정하고 그 스피커 세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출력 스테레오일 때는 요 객체에 들어있는 X, Y, Z 값을 스테레오로 보낼 때, 그리고 바이노럴, 헤드폰으로 보낼 때, 5.1로 보낼 때, 이런 세팅들에서 보낼 때, 요 해당하는 스피커에 얼마큼의 소리를 보낼지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렌더러가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록된 값에 의해서 듣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사운드바, 여러분 아트모스 사운드바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천장 같은 것도 뭐 스피커 소리를 쏴서 반사음으로 천장을 구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운드바에 있어서도 저희가 서라운드 때처럼 스피커를 두르지 않아도
이 돌비에서 인증한 사운드바를 통해서 이제 렌더를 재생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서라운드를 들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돌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5.1이 없어도 스피커를 두르지 않아도 바이노럴 상태로 놓고 헤드폰으로 듣고 내가 애트모스로 그림을 그리면 내가 듣는 이 공간 위치를 진짜로 5.1 환경에서 들었을 때도 대충 비슷하게 구현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애플뮤직에서도 뭐 멜론뮤직에서도 어떤 기기에서든 기록된 값을 바탕으로 이제 프리셋대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저도 애트모스 믹스를 그냥 해야 돼서 어설프게 했지 뭔가 내가 목숨을 걸고 퀄리티를 막 높여야겠다라고 막 해본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국내 최고의 스튜디오 원 커뮤니티 수원포코 가입하셔서 글을 올리시면 감사합니다.